예, 오늘 선물 거래의 일일 정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증거금이 이게 중요한데요. 선물 거래할 때 증거금을 보통 뭐 현금으로 집어넣지만 이 유가증권으로 어,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 그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개시증거금만큼의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매일 일일 정산 과정을 통해서 이 개시증거금의 잔고가 조정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 조정되는 증거금은 최소한 메인테넌스 마진, 유지 증거금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지 증거금 수준이 깨질 경우에는 이제 마진 콜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추가로 돈을 더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때 집어넣어서 만들어지는 증거금 수준은 개시 증거금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돈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런 제도는 기본적으로 선물 계약의 부도 위험을 줄이는, 선물은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거고 선도나 수합 계약이랑 비교할 때 이제 선물은 거래소에서가 거래가 되면서 불특정 그 다수끼리 이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부도 위험을 제도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그런 뭐 장치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증거금 제도는 일일 정산도 마찬가지고요. 일일 정산의 이제 예인데요. 지금 여기는 그 코맥스라고 하는 뉴욕에 있는 상품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만기가 12월인 2019년 12월인 금 선물 계약 2개를 매입하는데 금 선물 가격이 1아운스당 1,300불에 매입을 했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9월 1일 날 1,300불에 아운스당 매입을 했는데 그렇게 사고선 장 끝날 때의 선물 가격으로 또 9월 2일 날 일일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가격이 제일 마지막 종가 가격으로 또 일일 정산을 해야 되는데 이 금 선물의 경우는 계약 한 계약의 크기가 100아운스이고 이럴 경우 개시증거금은 한 계약당 6,000불로 정해져 있고 유지증거금은 4,500불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두 계약을 매입했다라고 하면 금 200아운스를 매입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개시증거금으로는 6,000불 곱하기 2 해서 12,000불을 집어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지증거금으로는 4,500불 곱하기 2 해서 9,000불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계약으로 금 200아운스를 살 때의 가격은 1아운스당 1,300불에 샀는데 9월 2일 날 그 종가는 1,297불로 지금 가격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내 개시증거금 계좌에서 첫날부터 지금 돈이 빠져나갑니다. 일단 이걸 이제 날짜별로 9월 2일 날 장중에 1아운스당 1,300불에 샀는데 장 끝날 때에 1297불로 1아운스당 마이너스 3불이 떨어졌는데 지금 두 계약을 산 거니까 200아운스를 산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600불만큼 내 개시증거금 12,000불에서 빠져나오면서 그 9월 2일 날 이 사람의 계좌의 잔고는 12,000불을 집어넣었는데 그날 저녁에 600불이 빠져나가니까 11,400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이 클로즈아웃, 이 반대 매매를 안 하고 계속 가져간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그 다음날 제일 마지막 선물 가격이, 금 선물 가격이 1아운스당 1298불로 1불 올랐다. 1불 올랐다는 1아운스에 1불 올랐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200아운스를 산 경우 200불이 그 다음 날은 오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첫날 600불 손해가 나기 때문에 누적 손익은 마이너스 400불이 되고, 그 전날 대비 11,400불 대비 200불이 들어오니까 11,600불의 내 그 증거금의 잔고가 9월 3일 날의 잔고는 11,600불이 된다. 그리고 4일 날, 요게 이제 1일 정산을 할 때는 바로 전날 가격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3일 대비 지금 마이너스 5불이 빠진 거죠. 4일 날은. 그런데 요거는 1아운스당 마이너스 5불 손실이 났기 때문에 곱하기 200아운스 해주면은 4일 날은 내 계좌에서 1000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누적적으로는 1400불이 빠지는 거고, 그러니까 전날 대비 11,600불이었는데 1000불이 빠져나가면 1600불의 잔고가 되는 거죠. 내 계좌에. 처음에 12,000불을 집어넣었는데, 그리고 5일날 올라갈 줄 알았는데 5일날 또 빠졌는데, 지금 그 전날 대비 1일 정산은 항상 그 제일 마지막 가격을 오늘 가격 대비 전날 가격과 비교해서 지금 마이너스 1아운스당 9불이 빠진 거잖아요. 근데 곱하기 지금 200아운스를 산 사람 입장에서는 선물 가격이 1아운스당 9불 빠졌으면 지금 1,800불이 빠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계좌가 그 전날 잔고가 1,600불이었는데 1,800불이 빠져나가면 8,800불이 되면서 우리가 유지 증거금으로 지금 두 계약을 샀기 때문에 200아운스 9,000불 유지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유지 증거금 9,000불이 깨진 거죠. 그러면서 5일째에 그 계좌 잔고가 8,800불이 되면 이제 마진콜이 들어가는 겁니다. 마진콜이 들어오면 얼마를 집어넣어야 되느냐? 3,200불을 집어넣어야 돼. 이 값이 어떻게 나왔냐면 개시증거금 수준으로 12,000불 수준으로 계좌 잔고가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유지증거금인 9,000불 이하로 지금 현재 8,800불이잖아요. 그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요 차이에 해당하는 3,200불을 그 다음날 오전까지 집어넣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12,000불 잔고에서 다행히 그 다음날 6일날은 지금 그 전날 대비 7불이 올랐죠. 1아운스당. 그러니까 내 계좌로 7불 곱하기 200아운스 하면 1,400불이 들어오는데, 이미 내가 추가로 집어넣은 잔고로 내 계좌의 잔고는 12,000불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1,400불이 추가가 되니까 6일째의 잔고는 13,400불이 되는 거죠. 즉 12,000불 개시증거금 수준으로 돈을 더 집어넣어서 올라간 것에 플러스 1,400불 해서 6일째 잔고는 13,400불이 된다. 이게 이제 코스피 200 주가지수 선물이 제가 만든 예제가 조금 한 10년 전 예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거래대금을 선물 가격 1포인트를 우리가 50만 원씩 계산을 했기 때문에 곱하기 50만 원 하고 계약수를 해서 거래대금 계산이 되고, 그것에 15%로 개시증거금을 정하고, 유지증거금은 거래대금의 10%로 정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그 예제를 좀 오래전 예제긴 하지만, 과거 코스피 200 주가지수 선물의 예는 예를 들어서 230.05의 주가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이죠.
내계약을 매입을 했다. 그러면은 그 1포인트가 50만 원이니까 곱하기 50하고 내계약 하면은 거래 대금이 나오는데 그것 곱하기 15%로 이게 이제 6,900만 5천 원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 하면은 유지증거금 4,600만 원, 뭐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겠죠. 단위가 만 원이니까. 근데 이제 그날 종가가 231.05로 1포인트 올랐다. 그러면은 이 1포인트가 그 당시에는 50만 원씩 계산이 됐고 곱하기 지금 내 계약을 산 거니까 200만 원이 내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 계좌의 잔고가 개시증거금 그 6901.5만 원이 있었던 것에 200만 원이 추가가 되니까 7101.5만 원이 되고 이 값은 이 증거금 잔고는 유지 증거금을 훨씬 상회하니까 마진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 여기서도 가정이 계속 내가 그 반대 매매를 안 하고 이 내계약을 그 만기까지 가져간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매일매일 일일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날 지금 231.05 대비 224.05로 이게 7포인트가 빠진 건가요? 7포인트가 빠지고 이 포인트당 가치가 50만 원이면서 나는 4계약을 매입을 했으니까 이걸 곱해주면 1,400만 원이 빠져야 돼요. 50만 곱하기 4 다음에 200만 원 곱하기 마이너스 7 하면 마이너스 1,400만 원이 빠지면 내 계좌 잔고가 5701.5만 원이 되죠. 5,700 15,000원. 뭐 여전히 유지증거금 수준은 이제 상회하기 때문에 이때 마진콜 걱정을 할 수 없었지만 할 필요가 없었지만 그 다음 날 보니까 또 주가가 빠지는데 마이너스 8포인트가 빠진 거죠. 그러면은 200 곱하기 200만 원 곱하기 마이너스 8 그러면 1,600만 원이 빠져나가게 돼요. 1,600만 원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내 계좌의 잔고가 유지증거금 수준인 4,600만 원보다 작은 4,101.5만 원이 되면서 이때 마진콜이 들어오는 거죠. 마진콜이 들어오는데 뭐 똑같습니다. 원리는 개시증거금 수준으로 추가로 돈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개시증거금이 아까 6901.5만 원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 9월 4일 날 종가가 4101.5만 원이니까 이 둘의 차이가 바로 2,8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내 계좌에 집어넣으면 그 다음날 계좌의 잔고가 개시증거금 수준인 6901.5만 원이 되고 그 다음날은 전날 대비 일일 정산을 하게 될 때 마이너스 2포인트가 빠진 건데 지금 1포인트는 50만 곱하기 내가 4계약을 샀기 때문에 이게 2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건데 2포인트가 빠졌으니까 400만 원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계좌 잔고가 6,901.5만 원에서 400만 원이 빠지면 6501.5만 원이 그 다음날 9월 5일 날 내 계좌에 잔고가 되는 겁니다. 이 지금 예제는 과거에 이제 그 주가지수 선물 했을 때의 얘기고 요새는 요게 좀 바뀌어가지고 1포인트가 25만 원으로 바뀌었고요. 그 틱단이라고 그래서 그 기본 주가가 이제 움직이는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일 때의 그 기본 단위가 물론 갑자기 여러 틱으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0.05포인트이기 때문에 요 25만 원 그 1포인트에는 모두 20개의 틱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0.05가 20번 움직일 수가 있는 거고 그 틱 하나의 가치는 12,500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격 제한폭이 이렇게 단계로 1단계, 2단계, 그래서 1단계로 플러스 마이너스 8%까지 움직이면 조금 그 서킷 브레이커가 걸려가지고 조금 쉬게 되죠. 사이드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뭐 좀 쉬게 되고, 그 다음 단계는 또 플러스 마이너스 15%, 그 다음 단계는 또 플러스 마이너스 20%가 움직이면 그 사이드카가 걸려서 이제 조금 쉬게 되겠죠. 거래 시간은 과거에는 3시까지, 오후 3시까지였는데 9시부터 3시, 주식시장이 3시 반까지로 바뀌면서 3시 45분까지로 선물 시간이 이제 거래 시간이 바뀌었는데, 그 마지막 10분, 즉 오후 3시 35분부터 45분까지는 단일가 매매를 하는 거고, 만기일이 3, 6, 9, 12 두 번째 주 목요일인 건 과거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그 코스피 200 선물 한 계약의 개시 증거금률이 15%에서 13.35%로 바뀌었고, 유지 증거금은 10%에서 8.9%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선물값이 지금 현재 299.35포인트라면 개시 증거금은 요 299.35포인트 곱하기 25만원 곱하기 13.35%가 돼서 한 계약의 개시 증거금을 계산을 해보면 1000만원에서 만원 부족한 999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선물 거래를 위해서는 사전 교육을 해야 되는데 1시간짜리 사전 교육을 금융투자교육원인가요? 거기서 이제 받도록 되어 있고, 모의 거래도 3시간을 받아야 되고, 그럴 경우 이제 기본 예탁금 1000만원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코스피 200 그 한 계약의 개시 증거금을 계산해 봤지만, 보통 한 계약의 증거금이 1000만원이나 1000만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기본 예탁금의 의미가 이제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 최소한 선물 거래를 하려면 1000만원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